자산 가치 대비 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더 낮다면 장부가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그 주식은 가치주인 거고 투자해야 될 주식인 거죠.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0.93 정도 되는데 네, 지금 3.pp 되니까 이게 약 PBR 1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신흥국 평균이 1.8 정도 되고 선진국이 3.4 정도 된단 말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신흥국 평균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현실. 그리고 어떤 특정 회사 다 아시면 아실 만한 회사들이 그 지주회사 역할하는 회사 PBR이 0.2, 0.4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또 돈을 못 버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평가돼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 저평가된 것들이 정상적인 유럽이나 또는 미국 시장에서 평가되지 된다면 이게 한 더블링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천, 5천이라는 게 그게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 거다. 물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이제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5천은 갑니까? 저희들은 아까 그 정치와 경제가 같이 간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 자본시장의 포텐셜이 크다. 그리고 포텐셜이 큰 것을 함께 제도 개선해 나간다면 그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김동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선 한 달 정도 전에 저와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집권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3천 갈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예언이 현실화된 거를 목격하게 됐죠. 그 말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3천 포인트라는 게 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상장사의 북밸류 그러니까 자산 가치에 이퀄되는 수준이 3천 수준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그 나라의 가장 우량한 기업들이라고 판정해야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모인 주가지수의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보다도 안 되는 나라,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아까 오 의원님께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마저도 1.5배 이상 되는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다는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브라질 이런 나라들도 1.7배입니다. 대만이 2배가 넘고요. 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지금 1배 수준입니다. PBR.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50%가 오른다고 보면은 1.5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0포인트 잡고 1.5배면 4,500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5,000포인트가 영영 달성하지 못할 신기루 같은 지수는 아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가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매우 험난한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는 데는 또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산업의 사이클,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정체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의 안목과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가버넌스, 주주 정책의 후진성의 그 격차만큼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지적을 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현 정부에서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본격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약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이 있다면 주가지수 5천 시대가 언젠가 뭐 희망하건대는 빠른 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해보고 싶습니다.